안녕하세요. 아장아장 하늘학교입니다. 오늘은 김상아 강사님을 모시고 두 번째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여러분들과 초등학생 자녀의 스마트폰 지도에 관한 주제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눌 김상아 강사라고 합니다. 강사님, 두 번째 시간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이 부모의 모델링의 중요성과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스마트폰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자녀와의 대화 패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난주 내용에 이어서 자녀와의 좋은 대화 패턴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좋은 대화 패턴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서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알려드리지 않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중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모님들이 혹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대화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대화가 되는 대화 패턴 연습으로 가족회의를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연습도 되고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잘 이야기하는 연습도 되거든요. 아, 그렇네요. 일반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가족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라는 형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티키타카 대화가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리고 가족회의를 통해 회의 주제에서 자연스럽게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규칙이나 가족의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아이들의 사용 규칙은 이해가 되는데요. 강사님, 가족 사용 규칙이요? 저는 가족 사용 규칙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아이만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편하게 사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공평한 행동은 아니겠죠. 상담을 해왔던 많은 아이들도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장소, 보관 장소, 사용 시간 등등 같이 정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조절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가족 규칙을 잘 지켜지는 과정에서는요, 지도 효과도 빨리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군요. 가족 규칙을 만들어서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모두가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가족회의를 통해서 정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내가 만든 규칙이라는 생각을 하고 더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규칙을 정하실 때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이야기를 꼭 잘 들어주셔야지 되겠죠? 오,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던 예수님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예수님은 좋은 리스너였다는 설교를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생각해보면 부모로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좋은 교사이자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사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만들면 좋을 만한 사용 규칙의 예시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 시간 규칙과 사용 장소 규칙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각각의 규칙을 세부적으로 가족 상황에 맞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시간 규칙과 사용 장소 규칙이요?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 같아요. 강사님, 속 시원히 꿀팁 좀 방출해 주세요. 네, 내용을 들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시간 규칙은요,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 더해서 안 되는 시간과 가능한 시간을 더해 사용 장소 규칙을 같이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에 식탁 앞에서 잠잘 시간에 침대에서와 같이 사용 시간과 사용 장소가 결합된 규칙을 정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시간 규칙만 정해서 사용하다 보면 새벽에 잠자리에 누워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적당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될까요? 네, 이건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라서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두세 시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시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는 꼭 부모님이 아이와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저는 솔직히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규칙의 구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성이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예시 같은 것이 없을까요? 네, 가정마다 다르게 정해야 한다고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어떠한 예시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부모님들께서 좀 막막해 하실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정한 규칙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지키고 오히려 그 정해진 시간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잘 정한 규칙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혹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살짝 공개 가능할까요? 네, 저희는 TV, 컴퓨터, 게임기,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로 나누어서 사용 규칙을 정해 놓았는데요. 우선 TV와 게임기는 주말 2시간씩으로 정해 놓았고, 그 시간 동안은 전혀 사용에 대한 지적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컴퓨터는 기본 사용 규칙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을 때 TV 시간과 혹은 개인기 시간과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만약에 TV로 만화를 보는 대신에 유튜브로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이 무엇이고 몇 시간을 볼 건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이 덜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주말 2시간씩으로 정해놓았는데요. 이걸 컴퓨터 게임으로 하고 싶어 할 경우 1시간으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럼 컴퓨터 게임이 더 중독에 잘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많은 연구들에서 아이들의 놀이의 몰입도를 조사해 봤을 때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몰입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스마트폰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아이는 원칙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는 약속된 시간이 있어요. 바로 할머니 집 혹은 고모 집에 놀러 갔을 때입니다.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놀러가 있는 동안 2, 3일 중에 하루만 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 집만의 규칙이죠. 네? 그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평소에는 안 쓰겠지만 한 번 사용할 때 막 거의 10시간 이상씩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나요, 강사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이가 하루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이동을 해야 한다든지 아침 식사를 한다든지 잘 시간을 잘 지킨다든지 등의 구체적인 우선 규칙들이 있어서 우선하는 이런 규칙들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 후에 남는 시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됐는데 이제 이해가 가네요. 강사님, 그런데 우선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평소에도 가정에 있는 건가요? 역시 우리 진행자님은 센스가 좋으시네요. 맞아요.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기 전에 우선하는 규칙이 바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도 매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과제하기, 방 정리하기, 옷 정리하기, 밥 먹기, 잘 시간 잘 지키기. 이런 규칙들이 우선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말씀하신 기기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들도 있어요. 이러한 규칙들은
꼭 반드시 이번에만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허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놀러와서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네, 맞아요. 친구들이랑 놀려면 같이 스마트폰을 해야 하거나 게임 같은 경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뭐 허용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매번은 아니지만 상황을 보고 아이가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허용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매번 허용해주게 되는 경우에 당연하게 규칙으로 생각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매번 허용해주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강사님의 가정의 예시를 듣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더 가족 규칙을 정하기가 쉬워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강사님 가정의 예시를 통해 각자 가정의 상황에 맞춰서 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스마트폰 사용 규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30분만 쓴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세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집은 10시간씩 쓰게 해주다던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과 비교하실 필요 없이 우리 집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는 참 남들과 많은 비교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남과 비교해서 사랑해 주시지 않는데 말이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도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아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지금 사용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요일은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일주일에 3시간을 매일 30분씩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중독이 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매일 사용하기라는 규칙이거든요. 이 규칙은 모든 중독에서 적용되는 룰이기 때문에 혹시나 적은 시간씩 나누어서 매일 사용하는 게 더 괜찮고 좋겠지? 라고 규칙을 정해놓으신 부모님들은 다시 규칙을 꼭 수정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사님, 매일 조금씩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은 중독이 일어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저는 제가 살면서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독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마트 기기를 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매일 사용하던 친구들이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더 격하게 반응하면서 부모와의 갈등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매일 조금씩 사용은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정하면 좋을까요?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격일로 월수금 이런 식으로 정하셔도 좋고 저희 집처럼 주말로 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상의해서 더 좋은 쪽으로 정하면 좋겠죠? 강사님은 개인적으로 주중이나 주말 중에 언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 규칙을 선호해요. 주말에 가족 모임이라든지 가족 여행, 캠핑 등의 활동으로 인해서 주말에 약속된 스마트폰 사용 시간 동안 우선되는 가족 활동으로 인해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최대한 아이들이 적게 사용하는 것이 중독 예방에는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이가 처음에는 자기가 정당하게 게임해야 하거나 TV 봐야 하는 시간에 못 본 것에 대해 좀 속상해하긴 해요. 그렇지만 가족 활동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니까 납득하더라고요. 혹시 자녀분들 중에 꼭 주말 시간에도 가족 활동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약속 사용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주말 규칙을 고집하시지 마시고 주말이나 주중 상관없이 아이가 더 선호하는 요일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강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가족 상황에 맞는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사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활용 가능한 또 다른 지도의 팁들도 있을까요? 네, 이제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든 팁을 드리긴 힘들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면서 꼭 필요한 팁으로 취미활동 만들기라는 팁을 드리고 싶어요. 취미활동 만들기요? 갑자기 왜 취미활동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네,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취미 활동을 저희는 대안활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안활동이라는 말의 뜻은 스마트폰 사용 대신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대안 활동으로 할 만한 취미들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사용 규칙을 정해서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시간만큼 빈 시간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알려주거나 같이 활동해주면 스마트폰에 대한 갈망도 사라지게 되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뇌 발달도 고루 이루어지게 됩니다. 와, 그럼 스마트폰 중독도 벗어나고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당장이라도 시켜줘야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활동이 다 대안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재미있게 자주 할 수 있는 활동들이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들을 선택하면 더 좋겠죠? 저희가 자주 추천하는 활동으로는 다양한 운동들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중독에 빠지지 않고 중독을 벗어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운동의 장점은 우리 재림교인들이시라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강사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활동들이 운동 이외에도 또 있을까요? 네, 저는 보드게임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통해서 게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머리도 써야 하고 협동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두뇌 활동을 요구하거든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 시간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캠핑이나 교회 나들이 등을 통해 가족끼리 같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오, 강사님, 제가 듣다 보니까 이거 아이들이 많이 하는 패스파인더 활동이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저희 가정도 처음에는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가족 캠핑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개인적으로 패스파인더 활동은 제가 일하면서는 상담이나 교육을 하는 장면에서 추천해 드리지는 못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대안 활동으로 최고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야외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지혜도 배울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성경 공부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고의 대안 활동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 강사님, 순간 패스파인더 홍보대사이신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강사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강사님께서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규칙을 지키는 것이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인 건가요? 네, 다양한 규칙을 지키는 습관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어요. 자기 통제력이요? 네, 자기 통제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노력해서 해낼 수 있는 마음의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안 활동 가운데서 다양한 놀이 규칙이나 운동 규칙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님과의 약속 시간 역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아이들이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대안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신 거군요. 네, 대안 활동은
활동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부 활동들을 통해 키워지는 다양한 능력들, 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통제력 등을 통해 아이들이 스마트폰 규칙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힘도 키워주는 것이죠. 아쉽지만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상아 강사님과 함께 스마트폰 자녀 지도에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대화 패턴 개선을 위한 가족회의와 가족회의를 통한 스마트폰 규칙 정하기, 그리고 대안 활동과 자기 통제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혼자라면 많이 어렵고 당황스럽겠지만 이렇게 질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혼자만 하고 계신 고민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아래 기도로써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